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노후 화력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 공포 속에 녹차와 미나리의 해독 효과가 알려지면서 지역 농산물의 반짝 특수가 기대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방식을 놓고 현대중공업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들을 짚어봅니다. 경상남도 출자기관인 경남무역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가 가관입니다. 유흥주점을 단골처럼 들락거렸고 정치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경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죠. 환경단체는 노후 화력발전소의 즉각 폐쇄와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의 즉각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37년째 가동 중인 노후발전소로 올해 말 예정된 폐쇄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삼천포 화력은 2017년에 미세먼지 6,200여 톤을 배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로 가동 23년째를 맞은 삼천포 화력 5, 6호기는 집진 설비만 있을 뿐 탈황, 탈질 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삼천포 1, 2호기보다 단위 배출량이 높아 한시적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데다 탈황, 탈질 설비를 신설한 뒤 내년 6월에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5, 6호기가 수명 연장을 위한 꼼수로 그런 보고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완공 예정인 고성 하이 화력은 총 2080메가와트의 대형 석탄 발전소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누적 총량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율성, 고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다음 돈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 그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지 기본적인 도민들이 비상 재난 사태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의 대도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네, 이렇듯 미세먼지가 최근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차와 미나리 등의 해독 효과가 알려지면서 지역 농산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횡천면 비닐하우스 단지. 싱그러운 봄 향기를 풍기는 밭 미나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미나리는 보통 고인 물에서 키우지만 하동 미나리는 밭에서 키워 익히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동 청학 미나리는 무공해 지역인 지리산 자락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됩니다.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하고 중금속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해독 효과가 있어 봄철 쌈 채소로 인기입니다. 하동에선 24일까지 청학 미나리 축제도 열립니다. 안반수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농약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경 미나리로 지금. 유해성 중금속 축적을 막기 위한 연구 중에는 녹차가 가장 활발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몸 안에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막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 납이나 카드뮴, 비소 같은 것들을 붙잡아서 체외로 빨리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포 속에 건강에 이로운 식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농산물의 반짝 특수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큰 편인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진주는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5도, 진주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전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 주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진주, 거창, 합천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좋지 못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3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다소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7도, 양산 16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겠습니다. 오늘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1도 등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7도, 합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봄비가 한 차례 더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방식을 놓고 현대중공업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지 부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은 주식현물 출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수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중간 지주회사인 조선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대우조선 해양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해양 주식 전부를 조선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상환전환 우선주 1조 2,500억 원과 보통주 약 8,2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증자와 함께 합작법인에 현금 4천억 원을 투입하면 대우조선 경영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현금 4천억 원으로 시가 3조 3천억 원에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는 셈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을 거저 죽도록 받쳐준 밀실약 특혜 매각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의무 보유 기간이 4년 6개월인데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1%에 불과합니다. 돈이 저희한테 올 게 아니고 그 돈이 대우조선해양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산업은행은 조선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보도. 오늘은 경남무역입니다. 접대 비용으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쓴 것도 모자라 정치인 선거 개소식에 화환을 사주고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도 마구잡이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기획팀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창원 지역의 한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환이 전달됐습니다.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부 공무원 경조사에는 각각 10만 원 이상이 전달됐습니다. 모두 경상남도 출자 기관인 경남무역 사장 업무 추진비로 보낸 것들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화환과 경조사비로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사장실의 화분을 교체하는 데 업무 추진비 대부분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장실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꽃 같은 거 이제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바이어들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꽃을 좀 갖다 놨습니다. 도를 넘는 사장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경남은행과 농협 경남본부 간부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하는가 하면 농업법인과 거래농가, 심지어 직원 회식에도 유흥주점은 단골 장소였습니다. 엄연한 사용 제한 업종이지만 3년 동안 무려 115번에 걸쳐 2,6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업종 제한 카드가 이게 업종 제한이 이렇게 다 안 돼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제 저희들이 촬영한 부분이었고. 또 사장과 관부 직원들은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70여 차례나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 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60여 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식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무역 사장의 한 해 업무 추진비는 모두 7천여만 원. 그런데 이 비용도 모자라 업무 추진비를 다른 항목에 편성해 집행하는 수법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8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아라가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함안 마리산 고분군과 남문회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남문회 고분군은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라가야사를 엿볼 수 있는 핵심 통로인 마리산 고분군. 최근 가야 고분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13호 고분이 100년 만에 발굴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고 지배층의 고분으로 추정됩니다. 마리산 고분군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남문회 고분군에서도 아라가야의 비밀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안군은 남문회 고분군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킬 목표로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문회 고분군은 조선시대 기록인 함주지에는 서마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마리산 고분군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미 발굴된 남문회 고분군 11호에서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으로 짐작되는 굴식 돌박 무덤이 발견된 만큼 마리산 고분군과의 연관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고고학적 가치와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규명한 다음에 이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서 마리산 고분과 함께 아라가야 중심 고분의 면모를 다시 재복원하는 것이 마리산 고분군에 대한 정비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석광묘 1기와 목광묘 4기, 주거지 4기가 그 대상입니다. 내부 노출을 해서 이제 유물을 확인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체 조사를 해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로 7m, 세로 2.8m의 대형 목광묘는 함안 마갑총과 규모가 비슷해 아라가야 지배층의 위상을 입증할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는 아라가야. 대가야와 금관가야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화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매주 금요일 딱히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나면 재미있는 TMI 코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력 날짜 아래 조그맣게 적힌 기념일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일에 관한 TMI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110년 전에 서구의 여성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그 노동의 대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섰어요. 빵과 장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빵은 나의 생존권, 그다음에 장미는 나의 존엄성을 존중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거리로 나섰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정말 즐기는 날, 다 같이 여성과 상생하는 날을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30일의 경남 여성대회는 3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정말 즐거운 한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올 걸 알았네. I know m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I just wanna dance like my birthda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또 숫자 11이 사람의 다리 모양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보행자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말은 안 해도 느껴질 거리. 나는 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지금은 나로 말하면 one of course most wanted 왜 나만 내가 중심에 굳건히 있잖아 주인공이 마냥 그려 주인공이니까 너가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로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이어서 내구장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창 항일운동과 애국지사 유목특별전을 오늘부터 거창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37회 경상남도 연극제 개막식이 오늘 오후 7시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2019년 남해 화전학당 개강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남해 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제9회 고성 공룡컵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고성 스포츠타운에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거제시 고현동 중곡민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전 거제시 중곡민원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장 교부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선 관할 선거구의 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군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3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창원 진해구 여자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18개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1,237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설치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경상남도는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4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실크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한복을 입고 진주성과 이성자 미술관, 진양호 동물원을 방문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한복 장려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무료 관람 제도를 시행하며 최근 진주성 공북문 인근에 문을 연 진주실크 진주성점에서 한복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역주행 등 교통사고가 잦은 동마산 나들목의 진출입 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삼성병원에서 구암동 방면의 정지선을 35m가량 앞당기고 고속도로 진출입부 중앙분리대를 일부 이동해 안전지대를 확보하며 구암동에서 삼성병원 방향 1차로 축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창원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공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김해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김해시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 집을 헐고 국도비 등 138억 원을 들여 노 전 대통령의 유품과 역사자료, 민주화운동 체험시설 등 내년 5월쯤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동 쌍계사가 하동 군민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했습니다. 쌍계사는 2,500원인 문화재 관람료를 화계면 주민에게는 받지 않고 하동 군민은 60%를 감면해 1,000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쌍계사의 진간섬사 대공탑비는 국보 제47호, 쌍계부도와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